안녕하세요. 세계 시민윤리 수강생 여러분. 오늘은 2025년 4월 28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수업 진행은 1차시, 2차시, 3차시 나눠서 진행할 예정인데 1차시는 문과와 법과 복습을 할 예정이고 2차시는 성리학, 3차시는 양명학에 대해서 수업을 할 예정입니다. 자, 내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딱 자세를 하고 PPT 출력해서 적으면서 수업을 듣도록 해야 돼요. 그래야 이번에도 보니까 중간고사 열심히 필기를 하고 그렇게 그때 정리를 하고 잘한 학생은 역시 많이 쓰고 또 그만큼 공부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습이 중요해. 습. 공자님도 학습할 때 습을 얘기했고, 그죠? 그리고 우리 서양에서 아리스토텔레스도 그죠? 좋은 습관이 중요하다. 그게 성공의 요건이야. 자, 복습합니다. 자, 문과의 문제의식 3가지 얘기했지? 뭡니까? 3가지. 백성들이 굶주려도 먹지를 못해 굶주리는 거야. 그리고 아무리 추운 겨울에 얼어 죽어도 입을 옷이 없어. 그리고 쉴 집이 없어. 왜? 그러니까 이 의식주의의 문제에 주목을 했다. 왜 백성들이 먹지 못하고 그렇게 입지 못하고 헐벗고 그리고 얼어 죽습니까? 쉴 곳이 없어서. 전쟁 때문에. 그렇죠? 전쟁 속에서 모든 것은 다 파괴되고 그러니 농사 지을 시간도 없고 그러니 싸우지 말자. 전쟁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게 문과의 핵심 철학이기도 해.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겸해교리 얘기를 했어. 그지? 겸해교리. 겸해 뭡니까? 차별 없이 사랑하자 그런 얘기야. 교리. 나눠 먹자. 쉽게 말해서 나눠 먹자. 물자는 부족하고. 그러니까 문과도 기본적으로 인간은 욕망하는 존재다. 그런 얘기. 음식, 남녀, 동물과 다를 바 없어. 기본적인 욕망을 채워야 돼. 저마다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다툰다 이거야. 그런 존재다 이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 다툼을 조절해주는 그러한 뭔가 장치가 있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문과는 하늘의 뜻이다. 그래서 천지, 하늘의 뜻에 물들여야 된다. 그런 얘기 기억했죠? 그러니까 순자와 더불어서 문과도 역시 인간에 대한 이해는 인간은 선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야. 타고나기를 악한 존재. 그렇지만 그것을 조절하면 된다. 그런 얘기지, 쉽게 말해서. 그지? 그래서 겸해교리. 차별 없이 사랑하고 똑같이 나눠 먹자. 기억나지? 다음에 비공. 안일비자. 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뭐를? 공격. 그러니까 침략 전쟁을 하지 말자는 거야. 전쟁하지 말자. 왜? 전쟁 때문에 백성의 삶이 도탄에 빠지고 굶주리고 헐벗고 얼어 죽고 정말 너무나 참담하다 그런 얘기지. 그러니까 왜 강한 나라는 그 강한 힘으로 약한 나라를 꼭 그렇게 병탄하고 침탈해야겠냐 이거지. 강자는 또 약자를 또 그렇게 괴롭히고 그러지 말고 그 강한 힘으로 오히려 약자를 사랑하면 안 되겠니? 그런 뜻이거든요. 절용과 절장. 절용, 아껴 쓰자. 절장. 이런 장은 장예식, 그죠? 그러니까 이런 의식 같은 것을 간소하게 하자. 백성들은 아낄 것도 없어, 그죠? 그리고 뭐 의식 할 게 뭐가 있어야 의식을 뭐 이렇게 성대하게 치르지. 근데 있는 놈들이, 가진 놈들이, 힘 있는 놈들이 그때도 마찬가지야. 그 전쟁통에 백성의 삶은 도탄에 빠져도 극히 일부 상위 계층은 그냥 그렇게 그냥 너무나 풍족하게 그렇게
그렇게 낭비하고 그러지 말자. 너희들이 그걸 좀 아껴서 그 백성들을 좀 이렇게 도와줘야 되지 않겠냐. 그런 의미에서 물자를 아껴야 된다. 늘 제한은 부족하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장례식이나 혼례식이나 뭐 이런 것들, 그죠? 순자도 얘기한다고 그랬죠? 사회 의식으로서의 예 같은 것을 간소하게 하자. 응? 그런 얘기야. 그 다음에 비악과 비명. 비악이 뭐예요? 음악 하지 말라는 거예요. 풍악 잡지 말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굶어 죽고 있는데 무슨 음악을 들어? 음악을 즐길 여유가 어디 있어? 이것도 역시 있는 놈들이 그렇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묵가의 문제의식이야. 비명, 운명론에 빠지지 말자 그런 얘기. 그러니까 뭐 그것도 지배계층이 피지배계층을 뭡니까 지배하기 위한 하나의 그 수법에 지나지 않는다고 본 거예요. 묵가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야 이놈들아 우리는 지배계층이야. 그것도 다 하늘의 명이야. 왜 너희들은 그렇게 태어난 거야. 태어나기를 그렇게 너희들은 그렇게 무지랭이 백성으로 우리를 위해서 노동을 하고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도록 그렇게 너희들은 운명지어진 거야. 그런 거 믿지 말라는 거야. 그리고 또 백성들은 또 아무래도 그죠? 삶이 퍽퍽하니까 가서 뭐 무당집 찾아가고 이런 거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지? 그게 비명이야. 그러니까 운명론은 지배계층이 만들어놓은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 주장이야. 그래서 묵가 철학의 의와 한계 그런 얘기 기억나지? 한계는 뭡니까? 겸의 교리. 차별 없이 사랑하고 똑같이 나눠 먹자. 얼마나 좋은 얘기야. 그죠? 마치 19세기에 들어와서 카를 막스가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쓰자 이거요. 얼마나 좋아. 그런데 우리 인간의 그 원초적인 어떤 그러한 그 본능이랄지 이걸 간과했다는 거죠. 아니 어떻게 남의 자식과 내 자식을 똑같이 차별 없이 사랑할 수 있겠어? 그죠? 그런 점을 간과했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그 당시 2500년 전에 이런 얼마나 혁명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차별 없이 사랑하자. 똑같이 나눠 먹자. 그리고 전쟁하지 말자. 남의 나라 공격하지 말자는 거예요. 이들의 주장에는 이미 아주 혁명적인 요소가 들어있다고 그랬어. 그런데 그게 모순이죠. 혁명은 반드시 피를 부를 수밖에 없어. 폭력을 수반할 수밖에 없는 게 또 혁명이야. 그런데 이들의 주장에는 혁명적인 요소가 있지만 그러나 공격하지 말라며 이게 이들의 한계였다. 그리고 결국에는 진시황이 BC 221년에 결국은 천하를 통일하게 된다. 결국은 뭡니까? 약한 나라가 결국에는 하나둘 없어진다는 뜻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묵가 집단은 기꺼이 약자의 편에서 약한 나라의 편에 서서 전쟁을 감행하는 강한 나라를 상대로 해서 아낌없이 자기를 희생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근데 이길 때도 있지만은 늘 이길 수만은 없다. 결국에는 진시황이 모든 나라를 다 병탄을 해서 그죠? 결국 통일을 하잖아. 없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또 후기 묵가들은 나중에 이제 육아하고의 그 이론 투쟁에 들어가. 그래서 이들의 이론이 상당히 궤변으로 흘러갔다. 그런 면에서 이들의 철학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런 얘기를 했지. 그리고 의는 약자를 지키는 방패였다. 그죠? 약자를 지키는 방패. 그리고
또 최초의 반전 평화운동가이기도 했다. 왜? 전쟁을 반대했으니까. 그리고 아껴 쓰자며. 그죠? 요즘에 이렇게 환경이 파괴되고 이런 게 다 뭐 너무 풍족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때 절장을 얘기하잖아. 조령을 얘기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최초의 환경 평화, 환경 운동가이기도 하다. 뭐 그렇게 의미를 둘 수도 있겠지. 그지? 아무튼 그들은 너무나 그들의 이상은 유토피아였다. 현실, 그죠? 현실은 현실이야, 그죠? 너무나 이상적이었다. 그런 얘기. 자, 이 정도 국가 정리를 하고, 그러니까 묵가 정리하고, 자, 법가는 묵가의 대표 선수는 묵자라고 그래서 유가는 공자, 도가는 노자, 그런 식으로 이런 의미로서의 법가는 대표 선수는 없어. 다만 후대의 학자들이 이들이 주장하는 바가 비스무리해. 그래서 이거를 법가라고 하자. 그렇게 칭했다고 그래서 다만 이러한 법가들의 주장하는 바를 이들의 이론을 집대성한 인물은 있어. 이 사람이 누구? 한비자라고 그랬어. 그런 의미에서 대표 선수는 한비자야. 자, 법가도 역시 인간은 악한 존재로 봤다고 그랬지, 그죠? 근데 순자가 인간의 원초적인 욕망, 감성 욕망에 주목했다고 하면은 반면에 이 법가들은 어떤 인간의 사회적인 욕망, 즉 권력욕, 명예욕, 소유욕 같은 거, 이러한 사회적인 욕망에 주목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러니까 순자는 비록 인간이 타고나기를 그렇게 악하게 태어났지만은 그러나 후천적으로 학습과 교화를 통해서 악한 본성을 바꿀 수 있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인간 자체를 부정한 건 아니야. 그런데 이 법가는 달라. 법가는 절대 교화가 되지 않는다는 존재야. 그러니까 이들이 인간을 바라보는 시선은 순자보다 훨씬 끔찍하리만큼 사아갈 수도 있어. 오로지 인간은 몽둥이로, 법으로만, 형벌로만 다스릴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해.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 법가들이 명멸했던 춘추 전국시대 이 혼란한 시기에는 어떤 유가의 논리나 도가의 논리나 묵가의 논리보다는 오히려 이들의 논리가 훨씬 더 뭡니까? 이 군주들의 입장에서는 더 입맛에 잘 맞았겠지. 그렇잖아요. 군주의 권력이 강해야 된다.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 역시 인간은 믿을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외부적인 시스템, 그런 시스템으로 나라가 돌아가야 된다. 그게 바로 법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 그치? 기억나지? 그래서 대표적인 선수 관중, 이회 이런 얘기했고, 그죠? 관중은 공자보다 오히려 100년 전 사람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중이 주장한 바가 법가의 논리랑 너무나 비슷해. 그 백성들을 하나의 군대식으로 조직을 한다든지, 국가의 주요 생산품인 소금이나 이 철 같은 거, 이런 것들을 국가에 관장하게 둔다든지, 이런 주장이 법가의 논리와 비슷하다. 그래서 관중을 최초의 법가로 분류한다. 그리고 이회는 중국 최초의 법전을 편찬했다고 그랬어. 그게 뭐야? 법경이라고 그랬어. 그 다음에 신도, 신불의 상항. 신도는 세를 강조했고, 신불에는 수를 강조했고, 상항은 법을 강조했다고 그랬어. 그래서 법술세가 바로 법가들의 핵심 키워드야. 법술세, 상항. 상항은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하기 한 100년 전 사람이라고 그랬어. 그 진나라의 효공 때 사람이라고 그랬어. 기억나지? 역시 상황이 주장하는 바도 아주 철저한 법과의 논리야. 상황은 최초로 군현제를 실시한 사람이야. 군현제. 그러니까 중앙집권, 중앙집권, 강력한 중앙집권 체제. 이러한 것들이 아마 진시황의 진나라가 천하를 통일하는데 결정적인 어떠한 정책이 됐을 거다. 그런 얘기 했거든. 상황. 한번 떠오르는 게 쥐가 만든 법에 형벌에 죽었다 그랬어. 그게 뭐야? 거열형. 기억나지? 무시무시해. 신불에는 술수. 이것도 기억나지? 법가들은 이 도가의, 그러니까 특히 노자의 사상을 좋아해. 무위지치, 무위이 무불이. 그러니까 뭐야? 군주는 무의 입장에, 신하와 백성은 유의 입장에, 군주는 없는 것 같아. 그러나 있어. 하지 않는 것 같아. 그러나 해. 어떻게? 은밀하게. 어둠은 무, 밝음은 유라고 그랬어. 어둠 속에서는 밝음이 잘 보여. 그죠?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해. 그런데 밝은 곳에서는 어둠이 안 보여. 군주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군주의 비밀 경찰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 수가 없어. 이거를 법가들은 노자의 그러한 논리가 너무나 구미에 맞았던 거지. 그치? 그래서 법가들은 도가의 이런 사유체계를 많이 가져와서 자기들의 논리로 발전시킨다. 그런 얘기 기억나지? 그게 술수야. 그러니까 술이란 건 술수. 권모술수. 신도는 새. 군주의 권력. 국가는 강력한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새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새. 그래서 법이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국가의 권력, 군주의 힘이 나름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법이라고 했어. 그래서 법이라는 것은 국가의 최고이성, 국가이성이라고 그랬어. 술은 군주의 권력, 군주의 힘이 주관적으로 군주맘이야. 그러니까 상과 벌 이를 적절히 사용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계급장을 올렸다 떼었다. 상을 잘했으면 상 주고 실수하면 아주 확실하게 벌을 주고. 이 두 가지, 이 두 손잡이야. 군주가. 그죠? 그런 얘기 기억나지? 신도, 신불의 상하. 그래서 이들의 사유체계 법술세를 집대성한 사람이 누구? 그게 바로 한비자라고 그랬어. 한비자 밑에 있지? 근데 그 옆에 이사와 한비자는 순자의 문화에서 동문수학한 사이야. 근데 이사는 진시황에 일찌감치 붙어서 진시황을 도와서 천하를 통일하는데, 진나라를 세우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한 사람이 이사였다. 그런 얘기. 법술세. 자, 여기까지 묵과 법과 복습을 했어.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묵과 겸여교리, 비공, 절연과 절장, 비학과 비명, 요거 의와 한계 안 한 부분도 있거든. 그 부분은 오늘 수업으로서 복습으로서 그렇게 내가 대체할 거니까. 자, 1차 시 끝.